지난 시간에 패스밴드 시그널을 그 이퀴밸런트한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로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도 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다 똑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난 1학기 때 만약에 통신 시스템 2를 들었다라면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내가 확신하는데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는 그걸 커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책에는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 지난 학기에 안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아마 그 부분을 조금 프랙티스를 그게 왜 이렇게 갖게 되는지 프랙티스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PAM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캐리어가 있는 PAM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PAM을 공부를 할 적에 앞으로 이제 그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직접 PAM으로 내가 모듈레이션에서 시그널을 보낸다라면 예를 들어 내가 4REPAM을 쓴다 아니면 또 8REPAM을 쓴다 라고 한다라면 매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캐리어는 어디에서 곱해가지고 이거가 트랜스밋 된다라면 이라는 속에서 내가 보내는데 심볼을 앰플리튜드를 다시 해서 보내는데 펄스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캐리어를 곱해서 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펄스는 내가 어떤 펄스를 써야지 좋을까? 그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떤 펄스여야 되냐면 나이퀴스트 크라이테리언을 만족시키는 펄스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이퀴스트 펄스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레이스드 코사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펄스를 쓰면은 나이퀴스트 크라이테리언을 만족을 하는데 나이퀴스트 코사인 스펙트럼을 외우라고 절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쉐이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쉐이핑이 베타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베타가 증가함에 따라 이게 베타가 0과 1 사이인데 책에서는 알파라고 썼더라고요. 롤 오프 팩터가. 롤 오프 팩터에 따라서 무엇이 변화되는지 그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밴드리미티드 채널을 보낸다라면 아이디얼하게 밴드리미티드한 채널을 보내가지고 내가 심볼을 받았으면 그 시그널을 받았으면 그 시그널을 이제 나는 어떤 신호가 보냈는지를 이제 알아맞추는 일종의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나의 디텍션을 포함하는 리시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모듈레이터와 디텍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디모듈레이터에서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션을 취해서 샘플링을 매 시간 t마다 했다라면 거기에서 나온 신호와 노이즈의 관계는 어떻게 쓸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샘플된 시그널을 보고 나는 디텍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라 그죠? 또 코릴레이션 매트릭이라는 걸 디파인해서 코릴레이션을 다 시켜서 원래 심볼 중에서 가장 코릴레이션이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가지고 나는 그거가 보내졌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디자인을 한다라면 하고 생각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해보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1초에 내가 9600비트를 보내려고 한다. 9600비트 펄 심볼이라고 한다라면 1초에 9600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이너리 PAM을 써도 되고 또는 4REPAM을 써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이 특징이 무엇일까? 만약에 내가 4REPAM을 쓴다면 예를 들면 8REPAM을 쓴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 될까? 똑같은 비트를 보내는데 내가 모듈레이션의 사이즈를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전송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달라지는 거는 무엇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했던 일련의 과정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은 심볼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모듈레이션을 달리 했었을 때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심볼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난 중간고사 때 배운 거에 의하면 구하는 어프로치는 마치 심볼 S1이 보내졌다고 가정을 하자. S1이 보내지면 샘플드 된 시그널 Y of T는 어떻게 적혀져 있는데 얘가 S1이라고 내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S1으로 판단을 안 하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S1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벤트는 무엇인지 어떤 거에 근거해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근거해서 received sampled 된 그 벡터를 y라고 하면 y-s1의 거리가 무엇보다도 크게 된다라면 에러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프랙티스를 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심볼 에러 레이트이 나오게 되고 심볼 에러 레이트를 보게 되면 m 값이 커짐에 따라 뭐가 되냐면은 에러 확률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n 값을 크게 하면은 더 많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비트를 내가 보낼 수가 있어서 좋겠지만 대신에 에러가 일어날 확률은 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비트 에러 레이트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라고 하십시다. 심볼 에러 레이트를 10의 마이너스 6승 너무 큰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합시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만족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을 적에 금방 바이너리로 했을 때 4R로 했을 때 또는 8R로 했었을 때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뭘 하더라도 10의 마이너스 3승은 맞춰줘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각각 3개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전송을 한다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그 3개에 대해서. 3개라는 건 바이너리 PAM, 4RE PAM 또는 16RE PAM이라고 합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를 쓰고 싶어요. 16RE PAM을 쓰면은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 더 그 비트를 다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이너리 PAM을 쓰면은 그 세 중에서는 그 비트를 다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9600개의 비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0메가짜리 동영상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이너리 PAM으로 보냈을 때와 4RE PAM으로 보냈을 때와 16RE PAM으로 보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00메가비트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동영상을 보내려고 할 때 그러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가장 오래 걸리는 거가 바이너리. 그거의 2분의 1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4RE PAM을 쓰면 되고, 그렇죠? 4RE PAM의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 거의 4분의 1밖에 안 걸려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16RE PAM을 쓰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의 심볼 에러 레이트는 맞춰줘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조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은 심볼의 에너지를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16RE PAM을 쓸 때는. 왜냐하면 심볼 에러 레이트는 철저하게 SNR이 함수가 되는데 큐브 펑션 안에 SNR이 들어간 SNR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RE PAM을 쓰면은 그 SNR, required SNR 값이 더 커지게 돼서 바이너리 PAM에서는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리지만 나는 예를 들어 8dB만 필요했는데 SNR 값이 16RE로 했더니 뭐 12dB 아니면 뭐 15dB 그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커브를 보고. 그렇죠?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할 수가 있더라고요. 3dB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파워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3dB보다 더 차이가 난다. 6dB가 차이가 난다라면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차이가 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쭉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페이즈 시프트 킹, PSK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프트
모듈레이션. PSK 모듈레이션인데, PSK 모듈레이션인데, 이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전송하는 시그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썼나? 책에서? 아, GT of T를 썼구나.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 세타 M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M분의 2파이 M 그리고 M은 0, 1 해서 M-1 내가 신호를 보내는데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면은 이러한 방식을 QPSK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M은 4다 라고 한다면 세타 M 서로 다른 디퍼런트 세타 M이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한번 대입을 해보면 세타 1일 때는 세타 0라고 했네. 여기 0부터 n-1까지니까 세타 0일 때는 4분의 2파이 0니까 0 세타 1일 때는 4분의 2파이니까 파이 오버 2 세타 2는 4분의 1을 대입하니까 4파이니까 파이 세타 3는 얼마예요? 3이 6, 4분의 6이니까 2분의 3파이 그쵸? 바이너리 빛이 0, 0이면은 바이너리 빛이 0, 0이 나오면은 여기 0도를 대입해갖고 코사인 2파이 FCT가 보내지는데 바이너리 비트가 0, 1이 나오면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보면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갖고 코사인 2파이 FCT를 2분의 파이만큼 시프트한 그쵸? 그러한 시그널이 보내질 거고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사인 2파이 FCT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가 있으면 그거를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인 커브가 그려지겠죠? 바이너리 빛 1, 1이 나오면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 0이 오면은 2분의 3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그런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페이지를 달리해서 오는 바이너리 비트에 따라서 이 시그널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보내는 거 이렇게 내가 시그널을 보낸다라면 이러한 모듈레이션을 페이즈 시프트 킹 PSK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M은 8, 8R이라고 한다면 8R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트가 3개가 나오겠죠? 8개의 다른 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림을 저거를 그림으로 내가 나타낸다라면 그 컨스텔레이션을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마치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예를 들어 M은 8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8개가 각각 이 각이 얼마가 되겠어요? 8개는 8분의 2파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그러니까 n분의 2파이니까 m은 8이니까 8분의 2파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거리는 모두 같죠? 모두 같아요. 얘네들 시그널들이. 그렇죠? 자, 이제 이 시그널들을 조금 분석을 하고 싶어요. 분석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배운 걸 써보면은 얘네들은 이거 이퀴벌렌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에다가 2의 J 2파이 FCT만 곱한 형태의 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밴드 패스 시그널이기 때문에 밴드 패스 시그널은 뭐든지
이렇게 캐리어 부분, 엑스포넨셜 펑션의 J2파이 FCT에다가 나머지 이 부분이 베이스밴드의 시그널의 형태,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곱으로 나타낸 걸 리얼텀을 취하면 패스밴드 시그널로 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썼지?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쓸 수 있지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뭐냐면은 엑스포넨셜 J2파이 FCT 곱하기 요 텀인데 얘의 스펙트럼은 어디에 있냐면 다 베이스밴드에 있다라는 거죠. 베이스밴드 텀과 얘가 곱해져 가지고 얘가 시프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러한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신호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퀴밸런틀리하게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이 시그널은 뭘로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놓는다라면은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요 시그널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보면은 요거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리얼텀에 2의 J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코사인만 보면 코사인 X는 2분의 J, 코사인 X 2분의 J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X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리얼텀으로 요거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J 사인 2파이 FCT의 리얼텀을 취하니까 요거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리얼이기 때문에 SLM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GT of T에다가 2의 J 세타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요거를 보면은 GT of T에다가 코사인 세타 M 플러스 J GT of T의 사인 세타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했다라면 지금 수업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퀴밸런트한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라면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S of T라는 그 패스밴드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에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을 SL of T라고 놓은다라면 얘네 둘의 관계는 2의 J 2파이 FCT를 곱한 것을 리얼텀을 취하면 이퀴밸런트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거죠. 그쵸? In general,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이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이 SL of T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시그널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쵸? 컴플렉스의 형태로 나타낸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리얼텀을 취하면 그러니까 얘도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J 사인 2파이 FCT에다가 X of T 플러스 J I of T를 곱해가지고 리얼텀을 취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은 X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Y of T 사인 2파이 FCT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 또 뭘 했냐면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즉 페이저 형식으로 A of T는 이 시그널의 엔빌럽, A of T는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세타 of T는 뭐냐면은 X of T와 Y of T가 이루는 각의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쓰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했던 PSK 시그널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었을 적에 요거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세타 오브 t가 t의 함수가 아니라 얘는 컨스턴트하게 t가 주어져 있다라면 주어진 시간에 컨스턴트한 값을 가지고 있죠. 이 주어진 시간은 뭐냐면은 한 심볼의 피리어드 시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타 m은 주어진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어진 피리어드 동안에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금방 PAM 시그널을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에서 PSK 시그널을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본다라면 저기 UMT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얘가 이퀴밸런트 시그널인데 이게 X of T가 되겠죠. 얘가 Y of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GT of T 코사인 세타 M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그렇죠? 마이너스 GT of T 사인 세타 M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어진 시간 어떤 심볼 듀레이션 t 동안에 그렇죠? 이 소리는 뭐냐면 매 시간 t마다 세타 n 값이 달라질 거니까 그렇죠? 매 시간 t마다 이 세타 n 값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인풋 비트 스트림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를 서로 곱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것을 곱한 다음에 주어진 시간 0에서 t까지 적분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응? 0. 왜냐하면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사인 2파이 FC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사인 4파이 FCT죠.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이 막 이렇게 했는데 주어진 시간 0에서 t까지 적분하면은 거의 한 사이클 다 서로 0이 되고 끝에 그게 딱 맞지 않는 부분만 살짝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0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FC가 아주 크기 때문에. T에 비해서. 그렇게 될 텐데, 그 생각을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 요 UMT의 그 PSK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use of M of T가 이제 geometrical representation을 하고 싶은데, 얘의 디멘전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 얘의 디멘전은. PM 시그널은 디멘전이 1이었어요. 얘는 디멘전이 얼마가 될까요?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딱 보고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의 내공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코사인으로 이루어지는 오토노멀 펑션 하나는 사인으로 이루어지는 오토노멀 펑션 하나.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지오메트리컬한 레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할까? 지오메트리컬한 레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나타내면 리시버 디자인할 때 코렐레이터가 우리가 딱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그 오토노멀 펑션을 곱하고 인티그레이션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UMT는 내가 SM1 P1T 플러스 SM2 P2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P1T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GT of T 코사인 2파이 FCT 부분 이 포함이 되고 P2T는 GT of T 사인 2파이 FCT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얘네들이 갖는 에너지를 내가 루트 ES라고 한다라면은 요것만큼 스케일링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얘네들만큼 스케일링 해주면 얘네들이 1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한 거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 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면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어요. P1T, P2T. 그러면 SMO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저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거하고 지금 이퀴벌런트하게 만드는 SM1과 SM2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루트 ES 그 다음에 코사인 n분의 2파이 m 맞나? 맞아요? SM2는 루트 ES 사인 n분의 2파이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SM2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컨스텔레이션을 그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컨스텔레이션이다 해가지고 8PSK의 컨스텔레이션을 그렸는데 이 컨스텔레이션을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벡터 레프리젠테이션을 한 거에 SM1, SM2를 좌표축으로 그린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바이너리 PSK일 때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이너리 PSK면 어떻게 될까? 한번 바이너리 PSK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M은 2. 그렇죠? 그러면 세타 0, 세타 1이 있죠? 세타 0는 자, 이 m분의 2파이 m인데 밑에 있는 캐피탈 m이 2죠. 2분의 2파이 m이죠. m은 0 또는 1이죠.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지? 1일 때 파이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 0이 나오면 나는 뭘 보내야 돼요? 코사인 2파이 FCT. 그쵸? 바이너리 비트 1이 나오면 뭘 보내야 돼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니까 그걸 뭐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2파이 FCT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그 두 개만 보면 디멘셔널리티가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ES 플러스 루트 ES. 그 그림을 그려보면 QPSK면 QPSK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4분의 2파이 M 4분의 2파이 M 일 때 0, 1, 2, 3, 3을 넣어보면은 값이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거리는 각각 다 이 거리가 각각 얼마예요? 다 루트 에너지 ES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8PSK일 때는 APSK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리가 다 루트 ES. 그쵸? 이 좌표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뭐냐면은 S11, S12 여기는 S21, S22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여기는 뭐냐면은 S31, S32 그래서 이 값이 아마 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이런 식으로 저기 보였던 이 벡터를 이 좌표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를 우리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좌표축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트랜스밋 시그널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렇게 쓰면 돼요. SM1 P1T 플러스 SM2 P2T. 이러한 신호가 보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만 주면. 자, PSK 시그널을 이제 터너리를 이용해서 바이너리가 아니라 어떠한 바이너리 스테이트가 아니라 바이너리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립플랍이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두 개의 스테이트잖아요. 그쵸? 0 스테이트, 0 스테이트와 1 스테이트. 그게 전자 그 플립플랍의 기본적인 원리고 그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연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서킷도 가능하고 그런데 터너리의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어떤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얘의 상태는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의 상태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1, 0, 1. 이러한 바이너리 빛 1, 0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 것을 한 번에 하나의 이러한 터너리를 보내고자 하는데 내가 페이지 시프트 킹을 쓴다라면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똑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각도를 하나는 120도 이런 식으로 360도를 3으로 나누니까 120도씩. 그래서 여기가 120도 그 다음에 여기도 120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시그널 S1, S2, S3 이렇게 세 개를 내가 보내면은 터너리 심볼을 PSK로 보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이게 APSK인데 여기서 보면 SM1은 GT of T에다가 코사인 아니지 루트 ES 코사인 n분의 2파이 m SM2는 루트 ES 사인 n분의 2파이 m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이러한 그 스켈라 밸류를 오스노멀 펑션 P1T, P2T에다가 각각 웨이트를 줘가지고 우리가 전송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그때도 봤듯이 이 심볼 간의 서로의 거리 얘네들 간의 서로의 거리가 가까운 게 좋아요? 먼 게 좋아요? 가능하면 먼 거가 좋죠. 그쵸? 그렇다면 얘네들의 거리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거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n번째 시그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요거를 sm-sn의 제곱 한 거를 내가 루트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디파이를 내린다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m은 아까 말한 대로 루트 es 코사인 n분의 2파이 루트 es 사인 n분의 2파이 마이너스 루트 es 코사인 n분의 2파이 n 루트 es 사인 n분의 2파이 n 두 개의 벡터의 거리니까 얘네들을 두 개를 뺀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되잖아. 그쵸? 똑같이 그냥 대입해서 쓴 거예요, 저거를.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루트 ES에서 얘를 빼니까 어떻게 되냐면 ES 코사인 n분의 2파이 m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2파이 n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브래킷을 쓰면은 여기도 사인 n분의 2파이 m
마이너스 사인 n분의 2파이 l의 제곱 브래킷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걸 보면 좀 심플리파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 두 개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얼마예요? 1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 그러니까 1 나오고 1 나오고 2 나왔어요. 두 번째 이렇게 두 개 서로 곱해진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n분의 2파이 m 코사인 n분의 2파이 n 플러스 사인 n분의 2파이 m 사인 2파이 n 그거 얼마가 될까요? 뭐가 돼 있을 거죠. 코사인 a 플러스 b의 형태일 거 아니에요. 코사인 a 플러스 b는 또는 코사인 a 마이너스 b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니까 코사인 a 마이너스 b의 형태가 되겠네요. 즉 코사인 a 마이너스 b의 형태니까 코사인 n분의 2파이 n 마이너스 n의 형태가 되겠네. 그쵸? 그렇게 되면은 1 더하기 1, 2 나오고 2s 되고 나머지 부분이 뭐였냐면은 1, 2s, s, 얘 각각 이렇게 더한 거 부분, 제곱한 부분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것들을 해보면은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n분의 2파이 n 마이너스 n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게 S1인데 내가 S1을 보냈을 때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S2로 보일 수도 있고 S3도 보일 수가 있고 또는 여기 S7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S1이 여기 S2 3, 4, 5, 6, 7, 8 S8 S1이 S2로 일어날 에러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S3나 S4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얘로 오인될 에러 확률이 더 많을까요? 가까운 데가 더 많을 거예요. 물론 노이즈 값이 정말 크다라면 다른 데로 갈 확률들이 많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SNR 레인지 즉 시그널 파워 대 시그널 에너지 대 노이즈 파워의 레이쇼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이즈는 대부분 S1을 보냈으면 에러들이 S1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근처에서 막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인 이것을 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어제이센트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심볼 간의 디스턴스가 얼마이냐 그것이 대부분 좌우를 하겠다라는 거죠. 성능을 보면 걔가 다미넌트하게 좌우할 수 있는 성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D민을 보면 D민 값은 n-n이 뭐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써보면 2es 1 코사인 n분의 2파이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들 더 심플리피케이션 시킬 수 있어요? 어제 수능 본 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수학에 나온 걸 이용을 해보면 이걸 더 심플리피케이션 시켜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봐봐.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죠. 그쵸?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죠. 그쵸? 그걸 이용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생각한다라면은 x는 n분의 2파이 라고 한다면 얘 자체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쵸?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2 곱하기 2 서로 캔슬되고
루트 2s 사인 n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기 옆까지의 거리가. 그죠? 옆까지의 거리가. 그죠? 아, 2. 이렇게. 캔슬이 아니라. 이렇게 보낸 시그널을 아까 PSK 시그널을 어떻게 썼냐면은 UMT는 SM1 P1T 플러스 SM2 P2T 그쵸? SM1은 루트 2S 코사인 n분의 2파이m SM2는 루트 2S 사인 n분의 2파이m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MRE일 때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M은 조금하고 다르게 1부터 n-1 솔직히 상관없어요. 1부터 해갖고 n까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작점을 어디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로테이션만 시켰지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0부터 쓴 거는 책대로 쓴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리시버 지금까지는 보내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낸 시그널에 대한 막 수학적인 표기법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리시버를 디자인해라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디모듈레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텍터 만들면 되죠. 저 디모듈레이터 어떻게 만들 거예요? 코릴레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그림이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머릿속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코릴레이터가 몇 개 필요하죠? 2개. 코릴레이터 그릴 수 있단 말이죠. 리시브드 시그널이 있으면 코릴레이터는 P1T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가 인티그레이터 그쵸? 그 다음에 오는 거가 샘플링 그쵸? 그렇게 하면 여기 오는 시그널이 Y1, Y2 일종의 스켈라 밸류인데 스켈라 밸류가 될 거다라는 거죠. 얘를 Y1T라고 논다라고 하고 얘를 Y2T라고 논다라면 Y1은 Y1 of T Y2 of T가 될 테고 이것들이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디텍터 그쵸? 그쵸? 그래서 이 Y1, Y2를 하나의 벡터 Y라고 논다라면 Y라고 논다라면 디텍터는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디텍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디텍터는 아까 S11, S12 S21, S22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SM1, SM2 M개의 서로 시그널이 있다라면 내가 받은 Y1, Y2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해갖고 가장 가까운 거를 보냈다라고 나는 디텍션을 하거나 그거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의해서 한 거고 아니면은 Y1 곱하기 얘 더하기 Y2 곱하기 얘 해서 하면은 뭐가 계산되냐면 코릴레이션이 계산이 돼요. 그 중에서 코릴레이션 값이 가장 높은 것을 계산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코릴레이션 매트릭을 사용해서 그렇죠? 그렇게 디텍터에서 하면은 나는 어떤 신호가 보냈구나라는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리시버까지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리시버 이렇게 디자인하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러한 리시버가 옵티멈한데 그 옵티멈이라는 것은 그 옵티멀러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디텍터에서 아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옵티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심볼 에러 레이트가 가장 미니마이제이션이 되고 그 미니마이제이션이 왜 되는가는 예전에 증명을
내가 아주 간략하게 했단 말이죠. 수학적으로 막 데리베이션 해서 한 거가 아니라 어떤 에버리지 코스트, 드는 비용을 내가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사용하면 심볼 에러 레이시 미니마이제이션 된다. 그것을 사용하면 얘는 옵티멀한 리시버다 라고 내가 말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옵티멀 리시버를 사용해서 심볼 에러 레이시 그러면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해라 라는 거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계산이 아마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는 내 과정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프랙티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그거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Y1은 Y2에 대한 스태티스틱이 필요해요. 왜냐, 확률적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Y1, Y2를 한번 봅시다. 자, Y1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Y1 of T가 아니라 Y1 of 샘플링 된 값을 아예 씁시다.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0에서 t까지. 그쵸? 여기는 R of t인데, 이 R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MT 플러스 노이즈, SM이 아니라 UM이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그쵸? 저 N of t는 AWGN이고 2분의 N0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그쵸? 저런 상황에서 yn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umt 그 다음에 플러스 n of t p1t dt. 그쵸? 자, umt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sm1 p1t 그 다음에 p1t, 이게 시그널 컴포넌트가 될 테고, 노이즈 컴포넌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보면은 뭐만 나올까요? 첫 번째 인티그레이션을 보면 SM1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도 t의 함수가 아니라 인티그레이션을 t에 대해서 모두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 밸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값을 n1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서 n1은 뭐냐면은 0에서 t, n of t, phi t가 될 텐데, 첫째 n1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프로세스가 막 시간적으로 변한 걸 1시간 동안에 인티그레이션 한 값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매 시간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이 n1 값은. 그렇죠? 얘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은 가우시안이라는 거죠. 왜냐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리니어 오퍼레이션 하면 가우시안이 된다. 라기 때문에,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의 특징은 민값과 베리언스 값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 민값을 구하면 얼마예요? expected value of 이 민값은 지난 중간고사 때 다 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0. 그렇죠? 이거의 베리언스 값은, 베리언스 n1은 뭐하고 같냐면 expected value of n1 제곱 마이너스 expected value n1 제곱인데,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처음 값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구해보면 얘를 제곱한 거니까 expected value of 이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틀린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렇죠? 이렇게 쓰여서 자, expectation을 이 인티그레이션 안으로 대입하면 응답가 되고, 요 값이
n0 over 2 델타 t 마이너스 람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다른 건 서로 뭐냐면은 서로 오스고나라 코릴레이션이 없어서 시간이 다른 지금 인디펜던트하고 그 시간에 내가 딱 샘플을 값하고 조금 지난 샘플하고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 뜻이. 그렇죠? 그래서 t는 람다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하니까 싱글 인티그레이션으로 변하고 이 값은 p1 제곱 오브 t dt가 되어서 n0 over 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값을 앞으로 빼내면 이 인티그레이션은 definition, by definition 오스노멀 펑션을 주어진 시간에 하면 우리가 1이라고 오스노멀 펑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2분의 n0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2분의 n0인 신호가 될 텐데 자 그러면 금방 y5는 금방 구했어요. y5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기 SM1 더하기 N1 N1은 가우시안이고 N0 over 2인 그렇죠? 그럼 y2는 어떻게 될까요? 자 y2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SM2 플러스 N2. N2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N0 over 2인. 그렇죠? 자, 그러면 N1과 N2 노이즈 두 개의 노이즈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여기에 통과된 N of T 똑같은 N of T가 노이즈가 섞여 가지고 이러한 코릴레이트에 들어가서 N1이 나오고 여기는 N2가 나오는데 이 N1과 N2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문제였어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가 이거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여준 학생들은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서 이게 0이 되는데 이 값이 0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코릴레이터에서 나오는 아웃풋 값은 N1, 두 번째 코릴레이터에서 나오는 아웃풋 값은 SM2 플러스 N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N1과 N2는 IID 즉 인디펜던트하고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아이덴티컬리에 디스트리뷰티된 그러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조금 더 자세히 쓰면 with zero mean and variance n0 over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Y1과 Y2의 조인트 PDF를 구해라 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그 시험 문제 나왔죠. 그렇죠? 자, F Y1, Y2, Y1, Y2. 이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Y1은 디스트리뷰션이 뭐예요? 언더 지금 SM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이것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얘 디스트리뷰션 뭐예요? 가우시안. 얘도 가우시안.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 서로 인디펜던트 하죠. N1, N2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는 컨스턴트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죠. 각각을 곱하면은 1 over 2파이 시그마 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y1 마이너스 sm1 제곱 y2 마이너스 sm2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뭐냐면은 2분의 n0 즉
y1의 베리언스가 얼마예요? 2분의 n0. y2의 베리언스가 2분의 n0. 이 때문에 S의 M1이 민값이고 2분의 n0의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y1. 민값이 SM2고 베리언스가 2분의 n0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y2. 두 개를 서로 곱하면은 각각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고 엑스포넨셜 각각을 곱하면 엑스포넨셜 텀끼리 더하는 거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PSK 이제까지 그 PAM이든지 그 전에 오소노말 FSK 그 오소노말 모듈레이션에서 심볼 에러 레이트를 그때 비트 에러 레이트 그 베이스밴드 통신할 때 베이스밴드 트랜스미션 할 때 그때 구했단 말이죠. 그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코사인만 곱해졌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볼 에러 레이트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했던 것처럼 suppose S1 was transmitted. S1이 보내진 경우를 예를 듭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에러가 무엇인지 구해봅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구했다라면은 average symbol error rate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PS2S1 곱하기 probability S1 플러스 probability ES2 probability S2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보면은 얘네들이 다 equally probable이다라고 한다면 n분의 1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거의 많은 경우가 이 경우도 PSK도 마찬가지인데 이 값들이 다 같아요. 같아가지고 하나만 구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우리는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같은지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8PSK 예를 들을게요. 자, 요 시그널 중에서 하나를 보낼 텐데 S1, S2, S3, S4, S5, S6, S7, S8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아까 이러한 형태 SM1에다가 P1T, SM2에다가 P2T를 곱해가지고 웨이트를 해서 이제 시그널을 보내죠. 그래서 디모듈레이터를 써가지고 하면 리시브드 벡터가 저렇게 Y1, Y2가 나오는데 걔네하고 Y1, Y2 노이즈가 섞인 SM1과 SM2에 노이즈가 섞인 어떤 Y1, Y2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걸 이 8개하고 거리를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것이 보내졌다라고 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S1이 보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 S1이 보내졌어요. 그쵸? 이 S1이 보내졌는데 에러가 그러면 Y가 어디에 있으면 에러가 날까요? Y1, Y2를 똑같이 이 좌표축에서 찍어보면 어디서 에러가 날 건가를 찾아보자. 만약에 에러가 안 날려면 Y1, Y2가 어디에 있었냐면 다른 것보다 S1하고 가깝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심볼보다. 그 점을 그려보면 이 Y1, Y2가 이 안에 있으면은 에러가 안 날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쵸? 이 안에 있으면은 다 S1이 가장 가까울 텐데 여기에 각도는 얼마예요? M으로 나타내면 M분의 파이. 이쪽은 M분의 파이.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M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Y1, Y2가 이렇게 여기 찍혔어요. 빨간 걸로 찍어야 되겠다. 그 received Y 벡터가 여기 딱 찍혔어요. 그쵸? 이걸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가 Y1이 받아졌고 Y2가 받아져가지고 이렇게 찍혔어요. 그쵸? 에러 안 나겠죠? 왜냐면 거리를 다 재봤더니 얘가 가장 최소가 돼서.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y1과 y2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라면 이 세타 값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에러가 안 나겠죠. 그쵸? 리시브드 시그널의 세타 값이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이용을 해보면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는 S1을 보냈을 때, 즉 S1을 보냈을 때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는 어떻게 됐냐면 probability 마이너스 파이 오버 m 세타 파이 오버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에러 probability 아까 저기서 말하는 PES1은 1 마이너스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S1을 보냈을 때가 아니라 S2를 보냈을 때의 에러 프로버빌리티 요거를 내가 구하려고 한다라면은 첫 번째 구한 거 얘하고 값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겠죠. 모두가 같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타 값은 뭐냐면은 y1, y2로 나타내 보세요. 이 세타 y1, y2가 이루는 이 세타를 y1, y2로 나타내라.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탄젠트, 인버스, 여기 y1, y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라면 이 확률은 y1, y2 각각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이죠? 이 확률을 구한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n분의 파이부터 n분의 파이까지 y1, y2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세타도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탄젠트 인버스 펑션이 리니어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리니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가우시안 나누기 가우시안 자체가 리니어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니어하지 그 가우시안이 아닐 거란 말이죠. 세타는. 그래서 F 세타에 대한 PDF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확률이 구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의 PDF를 구하라는 거가 문제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 PDF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PDF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첫 번째로 S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SM1, S11은 얼마예요? S1이 보내졌다라면 S1의 Y축 값 얼마예요? X축 값. S1의 X축 값은 루트 2S. S12는 Y축 값은 0. 그쵸? 그러면 Y1은 얼마일까요? 루트 2S 플러스 N1. Y2는 N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조인트 PDF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FY1, Y2의 조인트 PDF 2는 1 of 2파이 시그마 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y1 마이너스 루트 2s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 세타는 무엇이냐면 중간고사 1번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1번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V는 루트 Y1 제곱 플러스 Y2 제곱이라고 놓자. 세타를 탄젠트 인버스 Y2 오버 Y1이라고 놓으면 이 관계식에서 Y1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V 코사인 세타, Y2는 V 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트랜스포메이션 했었을 때
우리가 y1, y2의 조인트 PDF를 알고 있다라면 V와 세타의 조인트 PDF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를 구하라라는 거가 지난 중간고사 1번 문제였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F 첫 번째는 조인트 PDF V세타를 구해서 그 다음에 마지널 덴시티 펑션을 구하면 되죠. 마지널 덴시티 펑션은 F세타는 0에서 무한대까지 F V세타 무엇에서 적분? V. 그쵸?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V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Y1, Y2는 각각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같지만은 다 제곱을 해서 더했기 때문에, 그쵸?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인티그레이션이 0에서 무한대까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F, Y1, Y2, Y1, Y2에다가 뭘 해야 되죠? 자코비안. 그쵸? 그쵸? 이 자코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코비안 분의 1 한 학생도 있고, 그냥 자코비안 해가지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자코비안, 나의 데피니션 보면, 중간고사 때 보기 전에 강의 자료에 나왔던 데피니션 말고, 중간고사 보기 바로 전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유도를 했었어요. 그죠? 그때 데피니션을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1에 대해서 여기 v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v에 대해서 y1을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여기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는 얼마예요? 세타에 대해서 y1을 마이너스 v 사인 세타. 그렇죠? y2는 뭐예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V 코사인 세타.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V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V 사인 제곱 세타 해가지고 V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V가 되고 Y1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가 V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여기를 V 사인 세타를 대입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V세타의 조인트 PDF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of 2파이 시그마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여기 V를 앞에서 곱해주면, Y1 대신에 V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2S 플러스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V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자 y1, y2에다가 각각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를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인트 PDF를 구해보면 2파이 시그마 제곱 v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v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하니까 v 제곱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2 루트 2s v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거에 제곱한 거 2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마지널 덴시티 펑션은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v 마이너스 루트 2s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어떤 텀이 더 필요할까요? 같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s 코사인 제곱 세타를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s. 그쵸? 그러니까 이 텀은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빼내면은 여기가 어떻게 쓸 거냐면 2에 마이너스 2s 1
ES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여기 사인 제곱 세타. 2 시그마 제곱 ES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맞나? 맞아?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여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이제 F세타 구했으니까 P correct decision S1을 보냈을 때는 probability 마이너스 파이 M 세타 파이 M이 될 텐데 저기에서 마이너스 M분의 파이 M분의 파이 그 다음에 저 마지널 덴시티 펑션이 2 여기다가 쓰면은 2파이 시그마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여기가 뭐냐면은 ES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여기가 뭐냐면은 V 마이너스 뭐더라? 루트 ES 코사인 세타의 제곱 DV 맞아? 저기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외운 거 아니고 다 데리베이션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걸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쵸? 클로즈드 폼이 아니에요. 이거 구하는 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걸 어프락시메트하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하고 이 인티그레이션을 나는 솔직히 이거를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예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참 지나야지 알 거예요. 이걸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왜냐면 그게 92년도에 어떤 논문에 나왔는데 그 논문이 이제 이거를 클로즈드 폼으로 푸는 논문이었어요. 이거를 클로즈드 폼으로 풀어가는 논문인데 이게 또 잘못됐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F세타고 F세타가 그쵸? 그래서 이거를 D세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